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요 내용 핵심 강의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핵심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나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한 실전 훈련. 글 제목은 장자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떤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예요. 장자못이라는 이름이 붙은 연못들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죠. 이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이 지역마다 조금씩 있어요. 한 곳만 장자못이 아닌 거야. 이 지역에도 장자못이고 저 지역에도 장자못이 있는데 비슷해요. 내려오는 전설의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설화 문학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내용들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께 듣거나 할아버지께 듣거나 부모님께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내용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장자못 전설 어떤 내용일까 함께 살펴볼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욕심이 많고 성격이 못된 사람이었다고 하니 그에 어울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 짐작이 되나요? 보겠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와서 시주를 권하자. 시주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절이나 스님에게 돈이나 쌀 등을 주는 일을 말해요. 스님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시주를 받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시주를 권하면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시주를 합니다. 그럼 또 스님도 스님 나름으로 이 가정의 이제 평화와 행복을 기원을 하는데, 우리 장자. 이 부자는 욕심 많고 성격이 못됐다 그랬잖아요. 심술궂게 시주 대신 소의 똥을 잔뜩 자루에 담아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나쁜 행동이죠. 도저히 뭐 시주를 할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정중히 보내드리면 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소의 똥을 자루에 담았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때마침 그 광경을 보던 며느리가 몰래 스님에게 쌀을 시주하면서 시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참, 며느리는 착한데 시아버지 장자는 왜 그러는 걸까요? 스님은 며느리에게 자기는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시아버지를 벌 주려고 왔다면서 내일 이 집을 피해 뒷산으로 달아나되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옛 이야기 가운데는 꼭 이런 금기사항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금기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조용히 끝났을 일인데 꼭 이런 금기사항이 있고 그래서 꼭 이 금기를 어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벌써 뒤돌아보겠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을 피해 뒷산으로 달아나되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누가? 스님이 며느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자, 다음날 며느리는 어린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달아나다가 너무나 큰 소리가 나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스님이 하지 말라는 걸 결국 하고야 말았네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있던 이것은 없어지고 그곳에 물이 괴어 있었습니다. 자, 뭐가 없어졌을까요? 스님이 앞서 뭐라 그랬죠? 이 집을 피해 달아나되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돌아봤어요. 그럼 돌아본 그곳엔 원래 무엇이 있어야죠? 그래요. 집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있던 집이 없어지고 물이 괴어 있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매우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어린아이와 함께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부잣집은 큰 연못이 되어버렸는데 이 연못을 가리켜 장자못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장자못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장자가 욕심을 부려서 결국 집이 사라지고 연못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이 장자못이 된 겁니다. 장자못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장자가 욕심을 부려
집이 연못으로 변해버려서.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스님이 며느리에게 뒷산으로 달아날 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절대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죠. 큰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니고 장자에게 시주를 못하게 하라 아니죠. 어린아이의 손을 놓지 말아라 아니고요.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이어지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미 우리 앞에서 찾으면서 읽어봤는데요. 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풀면 좋을까?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음자와 모음자.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가 만나 글자를 이룹니다. 그렇죠? 가라고 하는 글자는 자음자 기역과 모음자 아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노라는 글자는 자음자 니은과 모음자 오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이죠. 이렇게 자음자와 모음자가 만나 글자를 이루는데 글자의 짜임은 받침이 없는 자음자 더하기 모음자 구조 가나 노와 같은 글자가 바로 자음자 더하기 모음자의 구조이죠. 받침이 없는 낱말입니다. 없는 글자입니다. 자, 이런 거 하면 받침이 있는 글자도 있어요. 자음자, 모음자. 여기 아래쪽에 받침으로 들어가는 자음자가 있죠. 자, 그러면 가나 노는 자음자와 모음자만 있는,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글자인데 받침이 있는 글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와 노 각각 아래쪽에 자음자를 받침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아래쪽에 자음자 이응을 받침으로 붙이면 강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노 아래쪽에 리을을 받침으로 붙이면 놀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말에 이렇게 글자의 짜임은 받침이 없는 글자와 받침이 있는 글자가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역에 들어갈, 기역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 앞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님은 며느리에게 내일 이 집을 피해 뒷산으로 달아나되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며느리는 어린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너무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조금 전까지 있던 이것이 없어지고 그곳에 물이 괴어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 없어졌을까? 집을 피해 달아나라고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없어지고 연못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집인데요. 1번은 짐, 2번이 집, 3번이 집. 2번 집과 3번 집 똑같이 집으로 소리 나지만 글자의 모양을 잘 봐야 하죠. 2번의 집은 비읍 받침이고 3번의 집은 피읍 받침입니다. 자, 사람이 사는 곳, 이렇게 생긴 곳, 받침은 비읍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그 내용에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야 합니다.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글을 읽어보아야겠죠?